할머니, 지금 당장 화장실로 도망치세요. 수술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쪽지 한 장을 건네는 순간 할머니의 몸을 얼어붙었습니다. 은행 VIP 라운지. 68세 한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들었습니다. 딸 수진이 펼쳐놓은 서류 위에 도장을 찍으려는 순간이었죠. 그때 간호사 유니폼을 입은 은행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커피를 건네는 척하며 작은 쪽지를 영자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쪽지를 펼치는 순간 영자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영자가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뒤쪽 대기석에 앉아있던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 두 명이 동시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출구 쪽으로 걸어가며 문을 막았죠. 엄마, 어디가? 딸 수진이 서류를 확 잡아채며 물었습니다. 옆에 앉은 약혼자 박민수 원장은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심장이 터질 듯 뛴 적이 없었습니다. 영자는 비상구 표지판을 보고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제 사연 시작해 볼까요? 모든 건 6개월 전 딸이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데려온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6개월 전이었습니다. 한영자는 부산 자갈치 시장 근처에서 20년째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딸 수진이는 서울에서 혼자 살며 한 달에 한두 번 전화하는 게 고작이었죠. 그날 저녁 7시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였습니다. 영자는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접시가 바닥에 깨졌고 조각을 주우려다 손을 베었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죠. 혼자였습니다. 붕대를 감아줄 사람도 없었어요. 바로 그때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좋은 소식 있어. 남자친구 생겼어. 정말? 영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40대 미혼인 딸이 늘 걱정이었거든요. 의사야, 정형외과 전문의. 이번 주 토요일에 인사드리러 가도 돼? 그럼. 전화를 끊고 영자는 다친 손도 잊은 채 기뻐했습니다. 토요일이 왔고 영자는 최고급 한우로 국밥을 준비했죠. 오후 6시 딸이 한 남자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키 크고 단정한 인상, 따뜻한 미소의 박민수였습니다. 어머님, 박민수입니다. 어서 와요. 앉아요. 국밥을 대접하며 영자는 흐뭇했습니다. 예의 바른 사위감이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박민수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영자의 걸음걸이를 유심히 봤죠. 어머님, 무릎 불편하시죠? 제가 정형외과 의사예요. 박민수가 다가와 무릎을 눌러봤습니다. 아야, 역시 관절염이 심하시네요. 정밀 검사 받으셔야 해요. 심하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이요? 영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요즘은 간단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딸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민수 오빠 말대로 검사 받아봐.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설거지를 하는데 수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딸이 영자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체온이었죠. 나 결혼 못할까봐 무서웠어.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행복하기만 해. 영자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고마워, 엄마. 그런데 혹시 통장이랑 도장 어디 두세요? 엄마 혼자 사시니까 만약에 무슨 일 생기면.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안방 서랍 제일 아래 칸에 있어. 알았어, 엄마.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자도 웃었지만 왠지 가슴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 느낌을 떨쳐냈어요. 내 딸인데 뭐가 문제겠어. 그날 밤 딸과 박민수가 떠나고 영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수진이가 행복하겠구나. 영자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몰랐습니다. 통장 위치를 알려준 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이었는지, 딸의 눈물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박민수의 눈빛이 의사가 아닌 사냥꾼의 것이었다는 것을, 모든 건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수술 날짜 잡았어요. 다음 달 화요일입니다. 벌써요? 늦으면 안 돼요. 그리고 수술 전에 한 가지 더 정리할 게 있어요. 박민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산 정리요. 만약을 대비해서 수진이 명의로 일부 이전해 두시는 게 좋아요. 재산 이전이요? 네. 법적으로 정리 안 해두시면 나중에 세금 폭탄 맞으세요. 상속세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딸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민수 오빠가 다 알아봤대. 우리 은행 한번 가자. 영자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딸과 박민수가 함께 권하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알았어. 언제 갈까? 수술 전날이 좋겠어요. 수술 당일은 바쁘니까요. 박민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박민수가 너무 적극적이었어요. 딸의 남자친구 치고는 지나치게 영자의 재산에 관심이 많았죠. 아니야. 사위가 될 사람인데 당연한 거야. 효심해서 그러는 거겠지. 영자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하지만 영자는 그 목소리를 무시했습니다. 딸을 믿고 싶었으니까요. 며칠 후 영자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고등어 싱싱해요.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영자는 고등어 5마리를 샀죠. 봉투를 들고 시장을 나서는데 길 건너편에 큰 대학병원이 보였습니다. 박민수가 근무하는 병원이었습니다. 영자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박민수가 어떻게 일하는지, 환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병원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로비 한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이 정도면 심각합니다. 박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자는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슬쩍 고개를 내밀어 봤죠. 박민수가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와 그 가족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6개월 내로 수술 안 하시면 휠체어 생활하셔야 합니다. 영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자신에게 했던 말과 정확히 같았어요. 하지만 수술비가. 노인의 아들로 보이는 남자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좋은 보험 상품 하나 소개해드리죠. 만약을 위해서요. 박민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자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영자는 병원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장 야채가게 아주머니가 국밥집에 들렀습니다. 사장님 들었어요? 김 사장님 어머니 돌아가셨대요. 네. 김 사장님이요?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장 건너편 철물점 주인 김 사장의 어머니였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무슨 일이에요? 수술하시다가 그만. 의료사고래요. 야채가게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느 병원에서요? 영대학병원이요. 정형외과에서 무릎 수술 받으셨대요.
영자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박민수의 병원이었습니다. 지금 장례식장 가는 중이에요. 사장님도 가실래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례식장은 병원 지하에 있었습니다. 영자는 조문객들 사이에 섞여 들어갔죠. 빈소 앞에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할머니였어요. 철물점 주인 김 사장이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정말 멀쩡하셨어요. 무릎만 좀 아프시다고 의사가 수술하라고 해서 김 사장이 조문객에게 말했습니다. 수술 중에 갑자기 심장이 멈췄대요. 원인도 모른대요. 영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민수였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영자는 기둥 뒤로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 이번 거는 깔끔하게 정리됐어. 보험금은 다음 주면 나올 거야. 박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걱정 마. 다음 타겟도 이미 물색 중이야. 이번엔 더 큰 건이 될 거야. 영자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다음 타겟. 그게 혹시 자신을 말하는 건 아닐까요? 영자는 황급히 장례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놓인 의료 사기를 쳤어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60대 이상 노인 대상 불필요한 수술 강요, 의료보험 사기 조직, 수술 중 의료사고 위장. 피해자 가족들 멀쩡했는데 수술 때 올라가더니 영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패턴이 똑같았습니다. 무릎 수술, 의료사고, 보험금. 영자는 서랍에서 박민수가 준 보험 서류를 꺼냈습니다. 수익자 한수진. 보험금 10억. 설마 내 딸이.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박민수가 다른 노인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다는 것. 김 사장 어머니가 같은 병원, 같은 과에서 수술 중 사망했다는 것. 그리고 박민수가 다음 타겟이라고 말했다는 것. 영자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어요. 아니야.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물어봐. 딸을 의심하다니. 영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죠. 머릿속에서는 계속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위험하다고. 도망쳐야 한다고. 하지만 영자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딸을 믿고 싶은 마음과 본능적인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수술 전날이 다가왔습니다. 영자는 새벽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아침 9시 딸 수진이와 박민수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엄마, 준비됐어? 응. 영자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안에는 통장과 도장이 들어 있었어요. 차에 타자 박민수가 백미러로 영자를 봤습니다. 어머님, 오늘 은행 업무 보시고 내일 바로 수술이에요. 긴장 푸세요. 영자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차는 시내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20분쯤 달려 큰 은행 건물 앞에 멈췄죠.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박민수가 핸드폰으로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영자는 뒷좌석에서 그 모습을 힐끗 봤어요. 도착했어. 누구에게 보내는 걸까요? 세 사람은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VIP 라운지였습니다. 일반 창구와 달리 조용하고 고급스러웠어요.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분이시죠? 은행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영자는 딸 박민수와 함께 상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뒤쪽 대기석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앉아 있었어요. 영자는 왠지 그들이 신경 쓰였습니다. 어머님, 서류 좀 보여드릴게요. 박민수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와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이건 재산 이전 동의서고요. 이건 위임장입니다. 영자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때 간호사 유니폼을 입은 은행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커피 드릴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직원이 커피를 건네는 척하며 영자의 손에 작은 종이를 쥐어줬습니다. 영자는 깜짝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슬쩍 종이를 펼쳐봤습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 화장실로 도망치세요. 수술 받으시면 안 됩니다. 영자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직원을 쳐다봤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눈빛이 절박했어요. 영자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은 정장 남자들이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도장만 찍으면 돼. 딸이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도장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쥘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로 도망쳐야 한다는 쪽지, 수술 받으면 안 된다는 경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영자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도장 찍고 가면 안 돼? 금방이잖아. 딸이 서류를 확 잡으며 물었습니다. 안 돼. 지금 급해. 영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화장실 쪽으로 걸었습니다. 뒤에서 박민수가 뭔가 말했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검은 정장 남자 2명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는 화장실을 지나쳐 비상구 표지판을 봤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어요.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미친 듯이 뛴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뒤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1층까지 내려와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큰 길로 나가 택시를 잡았죠. 김포시장이요. 빨리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영자는 뒷유리로 은행을 봤어요. 딸과 박민수, 검은 정장 남자들이 밖으로 뛰쳐나와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몸을 낮췄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가방을 꽉 붙잡았습니다. 통장과 도장이 그대로 들어 있었죠. 집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딸이 찾아올 게 뻔했어요. 기사님, 죄송한데 시장역 건물 가게 앞으로 가주세요. 30년 지기 친구 박옥자의 건너물 가게였습니다. 택시에서 내려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왜 이래요? 얼굴이 새하얗잖아요. 옥자가 깜짝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옥자야. 영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일단 안으로 들어와. 옥자가 영자를 뒷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영자는 방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은행 직원의 쪽지, 검은 정장 남자들, 도망쳐 나온 것까지. 정순아, 이거 심상치 않아. 옥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영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어요. 영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또 걸려왔어요. 계속 반복됐습니다.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어디 가셨어요? 왜 갑자기 사라지신 거예요? 엄마, 전화 좀 받으세요. 걱정돼요. 엄마, 요즘 많이 힘드시죠? 병원 가서 검사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 문자를 본 순간 영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30분 후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영자 할머니 여기 계세요? 파출소 경찰이었습니다. 옥자가 급히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영자 씨 따님이 신고하셨어요.
어머니가 은행에서 갑자기 실종되셨다고요. 실종이요? 네. 따님 말씀으로는 어머니가 요즘 치매 증상이 심해지셔서 은행에서 갑자기 난동 부리시고 뛰쳐나가셨다는데요. 옥자가 뒷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순아, 큰일 났어. 내 딸이 경찰한테 신고했어. 엄마가 치매로 가출했다고. 뭐라고? 영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에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국밥집 사장님이 치매래. 은행에서 난동 부렸대. 딸이 경찰 부르고 난리도 아니래. 이틀 후 영자는 조심스럽게 국밥집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인데도 텅 비어 있었어요. 단골들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쯤 한 단골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영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있었어요. 네, 괜찮아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할머니는 국밥을 먹지도 않고 곧 나갔습니다. 그날 하루 손님은 3명이 전부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고 영자는 빈 테이블 사이에 주저앉았어요. 치매 환자, 미친 사람. 시장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미친 사람이 됐구나. 영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도 시장 사람들도 아무도 자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고립됐어요. 이게 바닥이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절망의 끝. 하지만 영자는 몰랐습니다. 이 바닥에서 자신이 다시 일어설 힘을 찾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진짜 정체를 드러낼 순간이 곧 온다는 것을. 그날 밤 옥자의 가게 뒷방에서 영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누군가 뒷문을 두드렸습니다. 옥자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간호사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쪽지를 건넨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은행에서 쪽지 드린 사람. 여자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왜 날 도와준 거죠? 영자가 물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유진이에요. 그 병원 간호사고요. 유진이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2년 전 제 시어머니가 박민수한테 당했어요. 무릎 수술 받으러 들어갔다가 안 나오셨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부터 2년간 증거를 모았어요. 박민수는 조직의 일원이에요. 최소 8명의 노인을 같은 방법으로. 8명이나요? 영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네. 전부 60대 이상, 재산 10억 이상, 혼자 사시는 분들. 패턴이 똑같아요. 유진이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피해자 명단, 보험 가입 내역, 사망 기록. 그런데 증거를 모았으면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 왜? 신고했어요. 하지만 증거 불충분이래요. 조직 뒤에 큰 손이 있어요. 경찰 고위층, 의사, 변호사까지. 영자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머니. 유진이 영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혹시 은행 일하신 적 있으시죠?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2년간 조사했어요. 할머니 경력 전부 찾았어요. 유진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영자의 이력서였어요. 1978년 은행 입사, 30년 근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지점 지점장. 영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은행에서 서류 보실 때 봤어요. 숫자 계산하시는 거. 일반 사람이랑 달랐어요. 유진이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할머니만이 이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영자는 오랜만에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5년간 은행에서 일했던 시절, 숫자와 서류를 다루던 날들, 지점장으로서 수많은 금융 사기를 적발했던 경험들. 맞아요. 나 은행 지점장이었어요. 영자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박민수가 준 서류들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숫자가 안 맞았거든요. 영자는 가방에서 보험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봐요. 월 보험료 80만 원에 보험금 10억? 이건 말이 안 돼요. 정상적인 보험 상품이 아니에요. 영자의 손가락이 서류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 위임장. 수익자가 2명으로 되어 있어요. 딸하고 박민수? 이건 명백한 사기 서류예요. 30년간 갈고 닦은 전문가의 눈빛이었습니다. 3초만 보면 알아요. 어디가 위조됐는지. 옥자와 유진이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영자는 옛날 은행원 수첩을 꺼냈습니다. 퇴직할 때 기념으로 받은 것이었죠. 수첩을 펼치자 빼곡한 메모들이 보였습니다. 금융사기 수법, 서류 위조 패턴, 계좌 추적 방법. 이 사람들, 내가 누군지 모르고 건드렸어요. 영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옥자야, 유진 씨. 영자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숨지 않을 거예요. 내가 직접 끝장낼 거예요. 더 이상 외롭고 약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25년간 금융 전문가로 살았던 한영자였습니다. 박민수, 내 딸, 그 뒤에 있는 조직 전부 다 무너뜨릴 거예요. 영자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먼저 박민수 계좌부터 추적해야 해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조직 전체가 보일 거예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은행 지점에 아는 사람 있어요. 도와달라고 할게요. 그리고 내 딸. 영자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딸도 조사해야 해요. 박민수랑 얼마나 깊이 연루됐는지.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위험할 수 있어요. 유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영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 68년 살면서 이렇게 화난 적 처음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밤이 깊어갔지만 영자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노트에 계획을 적기 시작했어요. 박민수의 약점, 증거 수집 방법, 조직 붕괴 전략. 25년간 쌓아온 모든 지식을 총동원했습니다. 새벽녘 영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끝장을 내자. 영자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유진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 은행 후배에게 부탁해서 박민수 계좌 내역을 입수했어요. 불법이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유진이 출력물을 펼쳤습니다. 박민수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큰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매달 500만 원씩?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계좌 주인은 한수진, 영자의 딸이었습니다. 영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계속 서류를 봤어요. 3년 전부터네요. 네. 총액이 8,500만 원. 영자는 고개를 떨었습니다. 3년 전이면 딸이 박민수를 만나기 훨씬 전이에요. 할머니, 더 있어요. 유진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호텔 신용카드 결제 내역이었어요. 3년 전부터 매주 금요일 같은 호텔. 2명 이름으로 체크인. 박민수와 한수진. 딸이 3년 전부터 저 남자랑. 영자는 눈물 없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6개월 전에 처음 만난 척 했는데 전부 거짓말이었네요.
영자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는 옛날 후배에게 연락했어요. 영자야, 오랜만이다. 미안해. 부탁 좀 들어줄 수 있어? 말해봐. 박민수라는 의사 있어. 이 사람 관련된 보험 계약 전부 조회 좀 해줘. 이틀 후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자야, 이거 큰일이야. 이 사람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이 20건이 넘어. 20건이요? 전부 60대 이상 노인 명의야. 수익자는 전부 박민수 아니면. 잠깐, 여기 한수진이라는 이름도 있네. 영자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그 중에 사망 처리된 건 몇 개예요? 8건. 전부 수술 중 의료사고로 사망. 8명. 유진이 말했던 숫자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고마워. 이 정보 절대 누구한테도. 알아. 조심해, 영자야. 전화를 끊고 영자는 유진을 받습니다. 확실해요. 조직적 범죄예요. 그리고 내 딸은 처음부터 공범이었어요. 영자는 더 이상 딸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 때문에?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자는 딸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5년 전쯤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던 때가 있었어요. 혹시 딸 사채 빚 같은 거 조회할 수 있어요? 한번 알아볼게요. 다음 날 유진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5년 전에 따님이 사채에서 8천만 원 빌렸대요. 8천만 원? 네. 그리고 3년 전에 갑자기 전액 상환됐어요. 상환한 사람은 박민수?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딸은 사채 빚에 쫓기다가 박민수를 만났습니다. 박민수는 빚을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딸을 공범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함께 8명의 노인을 죽였습니다. 이제 내 차례였구나. 영자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딸은 3년 전부터 날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박민수를 남자친구라고 소개하고 보험 들게 하고 수술 받게 하고. 영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눈물을 다 흘렸거든요.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함정을 만들 거예요. 영자는 노트에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먼저 딸한테 연락할 거예요. 수술 받겠다고. 은행도 다시 가겠다고. 위험해요. 괜찮아요. 경찰하고 언론을 미리 대기시킬 거예요. 영자는 옛날 지점장 시절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 정직한 경찰 1명, 그리고 기자. 이번엔 현장에서 잡을 거예요. 서류 위조하는 순간, 증거를 확보하는 순간, 영자는 계획서를 완성했습니다. 유진 씨, 녹음기 구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준비할게요. 좋아요. 그럼 내일 딸한테 전화할게요. 다음 날 아침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렸습니다. 엄마,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스러운 척하는 목소리였어요. 수진아,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영자는 목소리를 힘없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정말 걱정했어요. 미안해. 엄마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수술 받을게. 은행도 다시 갈게.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정말이요? 딸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응. 민수 씨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엄마, 고마워요. 언제 갈 수 있어요? 모레 괜찮아? 네. 제가 모시러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걸렸어. 유진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영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끝을 볼 거예요. 내 딸도 박민수도 조직도 전부 복수의 마지막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모레가 왔습니다. 영자는 평소처럼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안경을 새 것으로 바꿨어요. 유진이 준 초소형 카메라가 달린 안경이었습니다. 할머니, 녹음기도 챙기세요. 유진이 작은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경찰이랑 기자는요? 은행 건너편 카페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신호 주시면 바로 들어올 거예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9시 딸과 박민수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엄마, 딸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와 영자를 꼭 안았어요. 영자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차를 타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같은 VIP 라운지 상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뒤쪽에는 역시 검은 정장 남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민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번엔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영자는 조용히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여기 위임장이고요. 여기는 재산 이전 동의서입니다. 박민수가 설명하는 동안 영자는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25년간 훈련된 눈으로 한 줄 한 줄 분석했어요. 여기 사인만 하시면. 잠깐만요. 영자가 서류 한 줄을 가리켰습니다. 이 위임장, 수익자가 왜 2명이에요? 박민수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아, 그건 법적 절차상. 법적 절차요? 영자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위임자가 본인 의사로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할 경우 직계 가족의 공증 동의가 필요한데요. 영자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여기 공증이 없네요. 이건 무효예요. 박민수와 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자가 다른 줄을 가리켰습니다. 이 계좌번호, 은행 코드가 틀렸어요. 이 번호는 존재하지 않는 계좌예요. 어머님, 그건 단순 오타. 오타가 아니에요. 영자는 안경을 벗었습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을. 내가 25년간 은행 지점장이었어요. 이런 서류 위조는 눈 감고도 알아요. 순간 VIP 라운지가 조용해졌습니다. 딸이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뭐라고? 나 은행 지점장이었어. 1978년부터 2013년까지 30년간 은행에서 일했어. 영자는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이 보험 계약서, 월 80만 원에 보험금 10억? 정상 상품이 아니에요. 사기예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박민수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앉으세요. 영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리고 박민수 씨, 당신 계좌에서 3년간 내 딸한테 송금한 8,500만 원. 사채 빚 갚아준 거죠? 박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3년 전부터 둘이 연인이었죠. 호텔 체크인 기록 전부 확보했어요. 영자는 유진이 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8명. 전부 똑같은 방법으로 죽였죠. 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수진아. 영자가 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 3년 전부터 날 죽일 계획 세우고 있었지. 보험 들게 하고 수술 받게 하고. 엄마, 아니야. 그 순간 VIP 라운지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5명이 들어왔습니다. 박민수, 한수진, 살인교사 및 보험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검은 정장 남자 2명도 함께 체포됐어요. 엄마, 엄마 제발. 딸이 소리쳤습니다. 나 어쩔 수 없었어. 빚 때문에. 8천만 원. 나 죽을 것 같았어. 그래서 엄마를 죽이려 한 거야? 영자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 딸이 아니야. 엄마. 경찰이 딸을 끌고 나갔습니다. 박민수도 수갑찬 채 끌려갔어요. VIP 라운지 밖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한영자 씨,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자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68세 한영자입니다. 20년간 국밥집을 운영했지만 그전에는 25년간 은행 지점장이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혼자 산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영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과 박민수, 조직 전체가 법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기자들이 환호했습니다. 영자는 VIP 라운지를 빠져나왔습니다. 밖에서 유진과 옥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유진이 달려와 영자를 안았습니다. 해냈어요. 드디어 해냈어요. 영자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긴 싸움이 끝나고 복수가 완성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정에 박민수와 한수진이 나란히 섰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민수, 살인교사 및 조직범죄로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피고인 한수진, 살인교사 방조 및 보험사기 공모로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영자는 방청석에 앉아 딸을 바라봤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한 번도 영자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딸을 떠나보냈거든요. 법정을 나서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영자 씨, 따님을 용서하실 건가요?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잊을 순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계획은요? 국밥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게 제 자리니까요. 다음 날 영자는 국밥집 문을 열었습니다. 한 달 만이었습니다. 새벽 5시 익숙한 시간에 가게에 도착했어요.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1시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단골 할머니가 제일 먼저 왔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TV에서 봤어요. 과찬이에요. 아니에요. 저희가 사장님 의심해서 정말 죄송했어요. 시장 상인 여러 명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저희 정말 미안해요. 치매라는 소문 믿어서. 영자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영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앞으론 늙었다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경험은 큰 무기예요.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의심받는 게 싫었던 건 아니에요. 증거 없이 믿지 않았던 게 섭섭했어요. 영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해요. 저도 똑같았을 테니까. 상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부터 국밥집은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단골들이 돌아왔고 새 손님들도 찾아왔어요. 일주일 후 유진이 국밥집에 들렀습니다. 할머니, 제안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노인 의료사기 피해자 보호 모임 만들려고 해요. 할머니가 대표 맡아주실래요? 영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요? 네. 할머니 경험이 다른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해볼게요. 한 달 후 첫 모임이 열렸습니다. 국밥집에 20명이 모였어요. 대부분 60대 이상 노인들과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영자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영자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딸과 사위가 될 사람에게 배신당한 이야기. 영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날 믿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영자는 유진을 가리켰습니다. 유진 씨가 있었고 친구 옥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용기 내서 도와준 경찰관과 기자들이 있었죠. 영자는 모임 참석자들을 둘러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함께 있잖아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사장님, 딸은 용서하셨어요? 영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용서는 아직 못했어요. 솔직히 평생 못할 수도 있어요. 영자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를 무너뜨리진 않아요. 전 다시 일어섰으니까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국밥집에 유진과 옥자만 남았어요. 할머니, 오늘 국밥 제가 먹어도 돼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그럼요. 앉아요. 영자는 국밥 3그릇을 떴습니다. 3사람이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예전엔 혼자 먹던 자리였는데 이제는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영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 완전히 행복하진 않아요. 딸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파요. 영자는 국밥을 한 숟갈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평온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옥자가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순아, 우리가 있잖아. 알아, 고마워.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영자는 마지막으로 가게를 둘러봤어요. 깨끗하게 정리된 테이블, 반짝이는 주방, 내일 아침을 기다리는 국밥 재료들. 이곳이 자신의 자리였습니다. 35년간 지켜온 자리. 앞으로도 계속 지킬 자리. 영자는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에는 저녁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영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나 68년 살았어. 딸한테 배신당하고 죽을 뻔하고 치매 환자 취급받았어. 영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겼어. 다시 일어섰어. 영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아. 나이는 약점이 아니라 무기라는 걸. 영자는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다시 새벽 5시에 일어날 겁니다. 육수를 끓이고 손님을 맞이하고 국밥을 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피해자 보호 모임을 열 겁니다. 영자의 인생은 계속됐습니다. 더 강하게, 더 당당하게. 나이가 많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혼자 산다고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